여기 작은 어촌 바닷가, 불길이 치솟으며 건물이 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의 소리와 걱정의 눈으로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소방관을 기다리는데 불 속에서 두 남성이 쓰러지듯 나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시우스 로르가이고 저희 가족은 핀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치즈를 만들어 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전날 모은 우유를 확인해요. 이번 치즈는 완벽할 거야 라고 저는 혼잣말을 하며 6개월 동안 숙성된 치즈 휠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요. 좋은 치즈를 만드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건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 작은 치즈 가게는 마을 끝에 위치해 있고 여름에는 이웃들의 소들이 풀을 뜯는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게 안에는 예전에 다양한 치즈들로 가득 찼었죠. 부드럽고 크리미한 것도 있고 단단하고 강한 맛을 내는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희의 특별한 레시피가 5세대 동안 우리 가족에게 전해져 왔다고 하세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선반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또 한가한 날이었어. 제 여동생 엘리나가 낡은 금전 등록기에 돈을 세면서 물어봐요. 그녀는 답을 알기 위해 올려다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단 3명의 손님만 왔거든요. 저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여요. 마을의 대형 슈퍼마켓이 우리 가격의 절반으로 치즈를 팔고 있어.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대한 공장을 가진 대기업들이 저희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치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들의 치즈는 저희 것만큼 맛있지 않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밀린 청구서를 보고 있어요. 전기회사는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원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유 공급업체들도 언제 빚을 갚을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아마도 때가 됐나 보다. 삼촌 마티아스가 한숨을 쉬며 거친 손으로 차 한 잔을 감싸고 있어요. 내 아버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건 없었어. 세상이 변했어.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전에는 보지 못한 패배감을 봐요. 아버지의 어깨는 앞으로 처져 있고 깊은 주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제게 치즈에 관해 가르쳐 주신 자랑스러운 분이 무너져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치즈는 이 지역에서 최고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저희 가족의 유산이 저와 함께 끝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희 가게를 닫는다면 몇 세대에 걸쳐 일한 흔적과 자부심이 사라질까요? 그 생각은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들어요. 아침이 왔을 때 저는 부엌으로 저를 끌고 가서 커피를 만들면서 작은 TV를 켰어요. 제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려한 이미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에서 무언가를 수확하는 배에 탄 작업자들이요. 한국의 해조류 농부들은 1000년이 넘게 해조류를 재배해 왔습니다. TV 진행자가 설명하며 카메라는 태양 아래 말리고 있는 짙은 녹색 해조류 시트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 작업자들이 기계로 말린 해조류를 포장하는 현대적인 시설로 장면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한국 해조류는 건강상의 이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과학자들은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겨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프로그램은 이 어부들이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여 국제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해조류 간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어쩌면 저희 가족의 식품 가공 지식을 완전히 다른 것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바로 이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해조류 농사에 대해 배우고 그 지식을 집으로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핀란드 치즈 제조업자가 한국 해조류와 일한다니.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더 생각할수록 더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해조류에 대해 배우겠다는 계획을 가족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정확히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보여줬어요. 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요. 한국 해조류를 배우러.
어머니의 커피잔이 입술로 가는 중간에 멈췄어요. 알렉시우스, 그건 세계 반대편이잖아. 저는 부엌 테이블 위에 제 연구 자료들을 펼쳤어요. 한국 해조류 양식에 관한 출력물들, 건강에 좋은 해초식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 그리고 해조류가 수확되는 해안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것 알아요. 핀란드에서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식품 가공 기술이 있어요. 단지 해조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제 여동생 엘리나가 제 자료 중 하나를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넌 한국어를 하지 못하잖아. 해조류도 먹어본 적이 없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물론 그녀가 맞았어요. 제 계획에는 트럭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알아낼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해요. 그리고 저는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알잖아요.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무슨 돈으로? 우리는 겨우 청구서를 낼 수 있는 형편이잖니.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언젠가 치즈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왔어요. 그 꿈은 이제 끝났지만 돈은 남아 있었어요. 기본 비용으로 2달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약간의 저축이 있어요. 시작하기에는 충분해요.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비자를 신청하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으며 온라인에서 한국어 비디오를 보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같은 기본 문구를 배웠는데 제가 연습할 때마다 엘리나가 웃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짐이 든 가방을 바라보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외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제가 뭘 알고 있죠? 만약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만약 실패해서 우리의 마지막 돈을 낭비한다면,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아버지가 천으로 쌓인 무언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너의 할아버지 노트다. 아버지가 그 꾸러미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치즈 레시피와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메모들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어요. 가죽으로 묶인 그 책은 수십 년의 사용으로 닳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할아버지의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위험을 감수했단다, 알지? 아버지가 계속해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모두가 우리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치즈 가게를 여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술을 믿었지.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아마도 해조류는 내 길이 아니라 내 길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그것은 우리 가족의 특징이지. 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힘을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희 가족 전체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꽉 안아주셨어요. 도착하면 전화해.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식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 엘리나는 제게 작은 핀란드 국기를 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도록 그녀가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가장 어려운 작별은 아버지와의 작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침내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갈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 가족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은 손을 흔들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제 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여정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가장 긴 여행이었어요. 거의 12시간을 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 결정에 의문을 품으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세계 반대편에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했을 때 제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들었어요. 창문을 통해 해안을 따라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가 보였어요. 제 작은 핀란드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승무원이 안내했어요. 현지 시간은 오후 2시 15분이며 기온은 섭씨 26도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여행자들로 붐볐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꽉 쥐고 이민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여권의 입국 도장을 받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전통적인 해조류 가공에 관한 정보를 찾았던 해남으로 가는 버스표를 구매하는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긴 여정이에요. 그녀가 경고했어요. 버스로 거의 5시간이 걸려요. 오늘 밤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중요했어요. 버스 여행은 제게 한국의 첫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높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를 지나 논과 멀리 산들이 줄지어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갔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이 새로운 세계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어요.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짜고 신선하며 어떤 면에서는 핀란드의 호수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버스는 마침내 작은 해안마을에 멈췄는데 거기서는 낚시 배들이 항구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해안을 따라 큰 프레임에 검은 해조류가 줄지어 말리고 있었어요. 휴대폰 번역기를 손에 들고 저는 버스에서 내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을 내딛었어요. 해조류 가공 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큰 공장 대신 그곳은 낡은 파란색 벽과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 문자로 된 간판이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짠 바다바람은 낯선 향기를 실어왔어요. 제가 입구에 서 있을 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에게 해조류에 대해 가르쳐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수천 마일을 여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문을 밀었어요. 안에는 하얀 코트와 모자를 쓴 작업자들이 큰 건조대와 포장 스테이션 사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말린 해조류 패키지를 분류하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말했어요. 영어를 하시나요? 그녀는 저를 보고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잠시 동안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안도감이 거의 제 무릎을 휘청거리게 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시우스 로르가입니다. 해조류 가공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핀란드에서 왔어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핀란드? 해조류를 배우러요?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알아요. 제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릴지 생각하며 인정했어요. 저희 가족은 치즈를 만들어요. 우리 사업은 대기업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요. 한국 해조류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 핀란드의 해조류 상품을 가져가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하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식품 가공, 품질 관리 섬세한 제품 취급에 경험이 있어요. 단지 해조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여성은 저를 잠시 살펴본 후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린 윤이에요. 매니저랑 얘기해 볼게요. 그녀는 사무실로 사라졌고 작업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가 나이든 남성과 함께 돌아오기 전까지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분은 박 매니저님이에요. 우리 시설 관리자예요. 당신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박 매니저님은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아린의 통역을 통해 그는 제 배경과 왜 이 작은 시설을 선택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저희 가족의 치즈 사업, 재정적 어려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저의 간절한 희망에 대해서요. 그는 3일 동안 저를 관찰하고 그 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3일이요?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약간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3일은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작업자들을 따라 해안가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얕은 물에 설치된 대나무 장대에서 신선한 해조류를 수확했어요. 반짝이는 녹색 시트를 모으면서 그들의 손은 빠르고 확실했어요.
이것이 김이에요. 아린이 생 해조류 조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그물에서 키워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약 45일이 걸려요. 시설로 돌아와서 저는 작업자들이 해조류를 신선한 물로 씻은 다음 첫 번째 건조 단계를 위해 특별한 프레임에 놓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그것을 낮은 열로 구워 얇은 시트로 압착하고 완벽한 직사각형으로 잘랐어요.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아린이 건조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너무 뜨거우면 해조류가 부서지기 쉽고 영양소를 잃어요. 너무 시원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치즈 숙성을 생각나게 했어요. 온도, 습도, 시간의 세심한 균형이요. 저는 상세한 메모를 하고 끝없는 질문을 했어요. 아마도 아린을 귀찮게 했을 텐데 그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셋째 날, 박 매니저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박 매니저님께서 당신은 다른 방문객들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좋은 질문을 하고 식품 가공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일도 도울 의향이 있다면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하세요. 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진짜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한때 치즈 커드를 만드는데 능숙했던 제 손은 이제 섬세한 해조류 시트를 분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숙성된 치즈의 미묘한 맛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제 미각은 이제 다른 김 수확물들 차이를 구별했어요. 다른 작업자들은 처음에 저를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들이 한국어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 이상한 외국인이 그들의 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말린 해조류를 포장하고 있을 때 저는 밀봉 과정에서 핀란드에서 치즈 포장을 위해 개발했던 해결 방법이 생각났어요. 열밀봉기를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요? 종이에 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며 아린에게 제안했어요. 일부 패키지에서 제가 발견한 공기방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아이디어를 포장팀에게 말했어요. 패키지는 더 일관되게 밀봉되었고 불량품이 줄었어요. 그날 저녁 박 매니저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를 웃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핀란드 치즈 제조업자들이 결국 한국 해조류어부들과 같네요. 우리 모두는 자연에서 최고를 얻어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미친 계획이 결국 그렇게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작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타는 플라스틱 냄새가 났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자 제 목이 조여들었어요. 불이야. 저는 갑자기 완전히 깨어나며 속삭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검은 연기가 제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화재 경보기가 높은 음으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하며 제 두려움을 확인시켜줬어요. 복도 아래로 가공시설 방향에서 붉은색 불빛이 보였어요. 불이야, 모두 일어나세요. 최대한 큰 소리로 외치며 복도를 달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당장 건물에서 나가세요. 혼란스러워하는 작업자들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기침을 하고 다른 이들은 눈에서 잠을 문질러 닦았어요. 연기는 순식간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바닥으로 몸을 낮추세요.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인식되면서 공포가 빠르게 퍼졌어요. 저는 가공구역에서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어요. 불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저는 작업자들을 비상구로 안내하며 인원을 세웠어요. 태구는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아린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리고 박 매니저님은요? 박 매니저님은 딸을 만나러 가셨어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구는 제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제어실은 건조구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불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장소였어요. 소방서에 전화하세요. 제가 태군을 찾을게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소방서가 곧 올 거예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벽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가공구역 쪽으로 서둘러 갔어요. 불타는 건조실에 접근할 때 열기가 벽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자동 시스템이 분명히 오작동했어요. 온도가 급상승하여 마른 해조류에 불이 붙었고 그곳에서 불꽃이 나무 건조대와 컨베이어 벨트로 퍼졌을 거예요. 태군. 저는 가장 짙은 연기 아래로 더 낮게 엎드리며 외쳤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젖은 티셔츠를 임시 마스크로 사용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어실 문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환한 붉은색 불꽃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는 소화기를 겨누고 불 사이로 길을 만들며 화학물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였어요. 문에 도착했을 때 손을 문에 대보았는데 뜨겁지 않았어요. 불이 아직 안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태군이 제 옆안에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연기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방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어두운 연기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기침하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의 눈이 깜빡거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즉시 그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저는 그의 팔 아래를 잡고 문을 향해 끌기 시작했어요. 태군은 큰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더 무거웠어요. 제가 확보한 길은 이미 새로운 불꽃으로 닫히고 있었고 소화기는 비었고 열은 참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제 폐는 숨을 쉴 때마다 타들어갔고 땀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연기에서 나온 눈물과 섞였어요. 조금만 더. 저는 태군보다는 제 자신에게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출구까지 20m 더. 15m. 10m. 저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모아 저는 태군과 함께 비상구를 통해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밖에 자갈 위에 쓰러졌고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제가 등을 대고 누워 별을 바라보니 시설의 지붕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소방차가 마당에 들어오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어요. 당신이 그를 구했어요. 아린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깨끗한 젖은 천을 제 얼굴에 대며 말했어요. 소방관들이 제어실이 1분도 안 되어 완전히 불에 휩싸였을 거라고 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 목은 마치 깨진 유리를 삼킨 것처럼 느껴졌고 제 가슴은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노력하며 크게 오르내렸어요. 건물의 가공구역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소방대원들은 건물의 대부분을 구했어요. 박 매니저님이 심각한 얼굴로 도착해서 소방대원들에게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는 심각하지만 따뜻한 얼굴로 제게 와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했어요. 다른 작업자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인정해주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방차의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해조류에 특이한 관심을 가진 이상한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제 저를 그들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인 공동체요. 손상된 시설 위로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해조류가 자라는 바다 위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은 더 이상 저희 가족 사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화재 다음 날 아침 우리 모두는 손상된 시설 밖에 모였어요. 타는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포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직 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주요 구조는 튼튼해요. 우리는 이것을 복구할 수 있어요. 저는 박 매니저님 옆에 서서 낮 동안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어요. 건조실은 파괴되었고 포장구역은 소방관들의 호스로 인한 수해를 입었어요. 저는 새로운 건조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제 의견을 들은 박 매니저님이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에서 사람들이 도우러 왔어요. 어부들이 도구를 가져왔고 이웃사업체들이 장비를 빌려주었으며 심지어 경쟁 해조류 가공업체들도 작업자들을 보내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공동체 단합을 보면서 놀랐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당황하고 부끄러우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느끼며 배우는 시간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3중 통풍구 새로운 건조 시스템도 잘 설치되었어요. 한 부분이 고장나면 2개의 백업이 과열을 방지하고 통풍구들은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라 안전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조류의 상품을 실험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 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말려서 갈아놓은 해조류를 제가 현지 우유로 만든 부드러운 치즈와 섞었어요.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바다 맛이 약간 나는 크리미한 스프레드와 아름다운 녹색 색상이었어요. 뭘 만들고 계세요? 아린이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냥 실험이에요. 그것을 맛보며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다르지만 좋아요. 해조류가 치즈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줘요. 그 작은 인정의 순간이 저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조합을 만들었어요. 해조류를 담은 단단한 치즈, 해조류 조각이 든 치즈 크래커, 심지어 설탕에 절인 해조류 조각이 든 단 크림 치즈까지요. 사고가 있고 한 달 후 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박 매니저님이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사업은 큰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각 작업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합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합류하도록 손짓했어요. 우리의 어려운 시간에 알렉시우스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렉시우스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국 해조류와 알렉시우스의 핀란드 치즈 제조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노르딕 웨이브라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말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핀란드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3개월 후에 첫 제품을 출시했어요. 해조류를 담은 치즈들, 유럽 허브와 함께하는 건강한 해조류 스낵, 그리고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첨가할 수 있는 특별한 해조류 가루요. 포장에는 한국과 핀란드 디자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고 각 라벨에는 우리의 파트너십 이야기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주문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서울의 특별한 상점들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리고 마침내 유럽에서요.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은 독특한 맛의 조합과 우리 제품의 영양학적 이점을 좋아했어요. 화재 6개월 후 저는 핀란드에 있는 제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 있었고 소식을 듣기 위해 간절했어요. 제가 흥분을 간신히 억제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한국 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잘 되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업장이 노르딕 웨이브 제품의 독점적인 핀란드 유통업체가 될 거예요. 통화의 다른 쪽 끝에서의 놀란 침묵은 제 여동생의 웃음으로 깨졌어요. 정말로 해냈어. 해조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세계 반대편으로 갔고 우리 가족 사업을 구했네. 나만이 아니야. 제가 카메라를 돌려 제 뒤에 서 있는 아린과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1년 후 저는 해변에 서서 이른 아침 대나무장대를 다루는 해조류 어부들을 지켜봤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으로 인해 핀란드에 있는 제 가족은 다시 부채에서 벗어났으며 저는 이 작은 해안마을에서 두 번째 집을 찾았어요. 고향이 그리우신가요? 아린이 해안에서 저에게 합류하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이요. 하지만 저는 다음 달에 아버지가 새 가게를 차리는 것을 돕기 위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다시 올 거예요. 이제 저는 두 곳 모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 사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공동체의 협동과 한국에만 있다는 점. 제 부엌에서 TV를 보면서 시작된 아이디어로 인생의 여정은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변모했어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당신의 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연결을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어요? 우리 한국은 알렉시우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으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